자, 다음에서 O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랬지? 자, 그러면 OB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O에서 C까지도 X가 돼. 그러면 OM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MB가 8.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제곱은, 자, X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8을 제곱하면 64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X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2X를 넘기면 12X는 100이 돼요. 그럼 X는 12분의 100이니까 이걸 4로 약분하면 3분의 25 센티미터. 자, 다음 그림에서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원 바크 한 점에서 원의 그두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C2하고 CA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8이 되는 거야. 또 DB하고 DE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C에서 이렇게 추선을 그려.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럼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20의 제곱.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6은 400이고, 그러면 x제곱은, 그렇지. 그럼 x는 루트 384가 되겠다. 그럼 384를 소위분을 해야지. 2분이 298, 2. 298, 262, 248, 28에 16, 224, 22, 16, 23. 그럼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요. 그러니까 8, 그리고 루트, 그리고 센티미터.
자, 다음에서 BD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BD를 X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AD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AF가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B는 X, BC는 17, CF가 17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2 마이너스 X와 17 빼기 X를 더하면 15가 돼야지. 이렇게 더하면은 39 마이너스 2X는 15.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X는 12cm. 자, 68페이지. 접선과 편이 이루는 각이야. 이 접선과 편이 이루는 각이, 이게 얘 이름이에요. 이름이 다섯 자, 아홉 자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이러면 안 돼. 야, 이온을 이온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 그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이름을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설명이면서 곧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 그러니까 일단 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접선이 있어. 이게 접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점을 지나는 선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말해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 이루는 각은 그,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자, 봐봐.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이게 그 각이야. 그 각. 그 각. 그. 아니, 그냥 이걸, 그래서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그러면 이제, 요런 각이잖아.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바로 이 호를 말하는 거야. 이 호. 알겠지? 얘가 그 호야.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호에 대한 원주각과 크기가 같다. 자, 다시.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리고 이게 그 각이야.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이게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야.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얘가 바로 그 원주각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하고 크기가 같다고. 신기하죠? 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크기가 같다.
여기가 만약에 60도다. 그럼 얘도 6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고, 이유.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아, 궁금해요. 도대체 왜? 왜? 자, 보자. 여기서 이 중심을 지나도록, 어? 중심을 지나면 그게 지름이 되잖아.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알았지? 그러면 이 두 각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원주각 관계잖아. 원주각끼리는 크기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 P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각 P가 돼요. 이게 같은 각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야.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접선이고 이게 반지름이면 접선과 반지름은 90도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돼요. 알았죠? 그러면 봐봐. 여기 노란 각, 어? 여기 파란 각. 그럼 이 노란 각과 파란 각을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 근데 여기 노란 각이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도야?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파란 각이 돼야 돼. 그러면 얘도 파란 각이고 얘도 파란 각이니까 이렇게 각이 같아. 근데 이렇게는 원주각이잖아. 이렇게도 크기가 같아. 그래서 이렇게가 크기가 같아요. 알았지? 어? 이렇게는 원주각이라서 같고, 이렇게는 이렇게 더하면 90도고, 이렇게 더하면 90도라서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이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둔각일 때를 보자, 둔각. 자, 이게 접선, 현, 자, 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 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그 유명한 파란 각이야. 파란 각. 알았지? 그러면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가 이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호예요. 그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가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 얘랑 얘랑. 알겠죠?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이게 극악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가? 그러면 여기는 진짜로 같은가?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로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지름을 그려요. 알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맞나? 맞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90도잖아. 그지? 여기도 90도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뭐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래서 90도에 이렇게 더한 거랑 90도에 이렇게 더한 게 서로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둔각일 때도 성립이 돼요. 직각일 때도 당연히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우리 이런 각은 중심각이라고 하고, 이런 각은 원주각이라고 하고, 다 이름이 세 자인데, 얘만 이름이 아홉 자잖아. 그렇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줄였습니다. 세 자로. 그렇지. 이걸 줄여서 저편각이라고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저편각 그러면 정말 감도 안 와. 그래서 저편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줄여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에 1번. 자, 접선, 선, 자, 여기가 100도면 x는 몇 도일까요? 그렇죠. 100도가 되겠지? 자, 2번은 몇 도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각도 알려주고 이쪽 각도 알려주고 그러면 어느 쪽 각인가 하면은 이게 뒤통수에 달려있는 원주각이에요. 알겠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뒤쪽에 달려있는 원주각이랑 같단 말이야. 앞통수가 아니고 뒤통수. 알았지? 자, 3번 x를 구하죠. 그러면 여기 x는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아요. 여기가 x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115도니까 x는 몇 도가 될까요? 그렇지. 65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x는 자, 그럼 여기가 80도면 여기가 80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180이 돼야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125도니까 그럼 x는 몇 도가 되겠어요? 55도.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얼마로 보시는데? 왜 35? 자, 네, 다음에서 x를 구하시고 그랬지? 자, 그런데 여기서 BC가 이게 지름이잖아.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90도가 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25도가 됩니다. 그럼 얘랑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원주각이니까 x는 2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서 x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5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80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랑 x랑 같지. 그래서 x는 80도. 대표값 3%고 상관 관계가 이해가 안 되고 상관을 너무 자, 네, 다음 그림에서 x를 구하시고 그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원주각과 같으니까 여기가 56도가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그렇지. 예, 외심의 중심각이기 때문에 그냥 두 배를 하면 돼. 그래서 112도예요. 그런데 OA하고 OB가 길이가 같지.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180에서 112를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68도를 2로 나눠야지. 자, 그래서 답이 34도가 되겠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DCT를 구하죠. 자, 여기를 구해달라. 읽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 그럼 여기가 90도야. 그렇지. 근데 원에 내접하는 이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몇 도야? 그렇지. 이렇게 더하면 180이 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요? 20도가 돼야지.
그럼 여기가 바로 원조각이고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서 이렇게 같아. 그래서 답이 20도가 되겠다. 답 1번. 일단 거기 내가 뭔가 이거 과학 시간 같은 자,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세 개 단원 중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이제 삼각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표값과 삼포도. 그래서 이제 삼각비에는 삼각비와 삼각비 활용이 있고, 원에는 원과 직선과 원주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대표값이 있고 삼포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표값은 뭐냐? 대표. 대표값은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자료의 특징, 자료의 성질을 단 하나의 숫자로 딱 나타낸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에 키를, 그러니까, 키를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1미터? 딱 하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맞아? 안 맞죠? 어? 그래서 우리 반 키를 나타내는 숫자, 자, 150cm.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하자.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으려면, 이게 진짜로 그 우리 반 키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한 거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뭐를, 뭘 해야 되겠어? 키를 재가지고. 그렇지. 평균.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어? 그러니까, 평균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전체의 성질을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해. 그런데 이제 대표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균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평균을 항상 대표값으로 쓰면 괜찮은가? 계산이야 뭐 상관이 없어요. 계산의 문제는 아니고 그 평균의 약점이 있어요. 어, 그 평균의 약점이 있어. 자, 아, 우리 마을에 집이 5집이 있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그러니까 소득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해. 알겠지? 집이 5집이 있는데, 소득의 대표값을 구해. 자, 그런데 200, 250, 300, 350인데, 여기 1억이야. 월 소득이.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그 대표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 소득으로, 평균으로 대표값을 정한다고 하자. 그럼 우리 마을의 소득, 그러면은 한 집당 소득은 이게 대표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550, 550 해가지고 1100이잖아. 그러면 1억 1100을, 어?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2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는 평균 월 2220만 원씩 벌어. 월. 월 평균이 2220만 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야, 이 평균 소득이 2220만 원쯤 되니까, 어? 이번에 저기 비가 와가지고 이 도로가 좀 깎였어. 그 도로 공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평균 소득이 2220만 원쯤 되니까 한 집당 한 10%씩만 돈을 내가지고, 어? 이거 공사를 좀 합시다. 그런 거야. 그럼 10%면 10분의 1이니까 얼마씩 내야 돼? 222만 원씩 내야 되지. 그래서 한 집당 222만 원씩 다 걷어내면,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이 집만 살아. 여기는, 여기는 굶어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지? 어? 이게 평균의 약점 또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이 대표값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이 대표값으로 맞지가 않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이 평균이 그 대표값으로 맞지 않아. 그럴 경우에 뭘 쓰느냐? 그러니까 평균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값인데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이 대표값으로 맞지 않을 때 쓰는 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뭐냐면 이 값들을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서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300이 가운데 오잖아. 그러면 300만 원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부담할 만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그렇더라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중간값은 이게 자료가 홀수개면 이건 지금 자료가 지금 5개잖아. 그렇게 해서 홀수개일 때는 중간값이 단 하나로 딱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를 중간값으로 정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에 한 집이 더 이사를 왔어. 여기는 월 10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앙값을 구해야 돼. 중앙값을. 그러면 중앙값은 이게 짝수개가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위치한 값이 2개가 돼요.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앙에 위치하는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합니다. 알겠지? 이게 개수가 홀수개면 단 하나의 중앙값이 딱 정해지는 거고 짝수개가 되면 가운데에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정한다. 알겠지? 크기 순서로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 오는 값이 하나니까 그것을 중앙값으로 하면 되고 짝수개일 때는 그 가운데에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고. 알겠죠? 어?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5명이 있을 때는 5명일 때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가 중앙값이 돼? 세 번째가 돼요. 6명이 있을 때는
6명이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와 몇 번째의 평균이야?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이 돼요. 15명이 있으면 몇 번째가 될까요? 어? 자, 16명이면 몇 번째하고 몇 번째의 평균을 구해야 될까요? 자, 요것도 알아야 돼. 규칙을 알아야 돼. 자, 짝수잖아, 짝수. 그러면 2로 나눠. 그러면 8이 나오잖아. 그래서 8번하고 9번이 됩니다. 8번, 9번의 평균이 되는 거야. 알겠지? 15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 플러스 1. 그리고 2로 나눠. 그래서 8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5명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1 하면 6이 되잖아.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 이게 홀수개면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눈 번째가 되는 거고 짝수개면 그냥 2로 나눈 것하고 그 다음 번 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그게 중앙값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대표값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균인데 평균에 약점이 있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데 중앙값을 정할 때는 홀수개면 그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그걸 정하면 되고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성질 때문에 평균이나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신발 가게가 있어. 알겠지? 신발 가게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0켤레를 팔았어. 그러니까 운동화를 10켤레를 팔았는데, 어? 운동화가, 어? 250ml, 260ml, 그리고 280ml, 몇 개야, 그러면? 셋, 넷,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230ml. 자, 이렇게 팔았다고 해. 알겠죠? 10켤레를 팔았어. 그러면 이 가게에서 팔리는 신발의 대표값을 구하시오. 그런 거야. 팔리는 신발 사이즈의 대표값.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대표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값이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중앙값이 맞을까요? 그렇지. 여기는 뭘 구해야 되냐면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대표값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230 한 번 나오고 250 세 번 나오고 260이 네 번 나오고 280이 두 번 나왔잖아. 그러면 대표값은 260mm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 평균이 267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신발 267짜리를 주문을 하면 되겠어? 267짜리 신발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평균도 소용이 없고 중앙값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260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의 성질 때문에 이거는 평균이나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최빈값.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을 대표값으로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케빈 값을 정할 때, 자, 어, 1, 2, 2, 3, 4. 그러면은, 뭐가 케빈 값이야? 이다, 이다. 그렇지. 2가 가장 자주 나오니까 2가 최빈 값이 돼요. 그러면 1, 2, 2, 3, 3. 이러면 뭐가 최빈 값이야? 2와 3이 둘 다 최빈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빈 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어? 알겠지? 자, 그런데 1, 2, 3, 4, 5 이렇게 되면 오, 해석사. 그렇지. 이때는 최빈 값이 없다고 그래요. 알았지? 어? 그러면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1, 2, 3, 4, 5가 모두 최빈 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한 개씩 나올 때는 최빈 값이 없다고 하는데 개수가 한 개 이상씩으로 같은 숫자가 나오면 전부 최빈 값이 되는 거야.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76페이지 1번. 자, 76페이지. 자, 1번에 1번. 자, 거기 평균 얼마야? 자, 23668. 자, 빨리 계산해봐, 평균. 오, 그렇죠. 자, 2번 평균 구해보세요. 자, 11, 13, 15, 17, 19, 21. 그렇지. 자, 중앙값을 구해보자. 자, 10, 13, 8, 15, 1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크기 순서로 다시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10, 11, 13, 15, 1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중앙값은 뭘까요? 그렇지. 13이 된다. 자, 이번에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은 22, 23, 24, 26, 30,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4와 26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25 이렇게 정한값이 나온다. 그래서 24와 26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5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다. 자, 3번에 1번 1, 2, 3, 3, 4, 5 1, 2, 3, 3, 4, 5 그래서 최빈값은 뭐야? 3이 되죠. 자, 2번에 1, 2, 3, 3, 4는 최빈값이 뭐예요? 2와 3이죠. 자, 3번은 최빈값이 뭐야? 없죠. 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 그림이 있어요. 자,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정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에 영사사는 4권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15자리, 2자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4고 이거는 10이고 12, 15, 18, 21, 21, 23을 의미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료의 개수는 몇 개냐면 8개가 돼요. 잎을 세면은 그게 개수가 된다고. 알았지? 그럴 때 이제 이것의 총합을 자료 개수 8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총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를 4, 여기를 10, 12, 15, 18 이렇게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10이 몇 번 나올 거냐면 4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 20은 몇 번 나올 거냐면 3번 나올 거야. 그래서 20 곱하기 3에서 60. 알았지? 그리고 이르 자리만 쭉 더하면 돼. 그러면 4, 2, 5, 8, 1, 2, 3을 더해라.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 지금 여기가 5잖아. 여기 5잖아. 그럼 여기 10 나오고, 2하고 8도 10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8분의 124가 돼. 그럼 8일은 8, 8호 40. 자, 그래서 15.5가 답이다. 알겠지? 자, 2-2번. 세 개의 별량 A, B, C의 평균이 이길 때. 자, 그 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별량이 뭐냐면, 어, 우리 그 통계는, 어?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 숫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통계야. 그래서 그 성질을, 자료의 성질, 지금 저 물의 온도는 어떠냐? 그러면은, 따뜻하다,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도, 이렇게 숫자로 바꿔줘야 되잖아. 어? 그렇게 숫자로 바꾸는 것을 계량화라고 해요. 계량화. 성질을 숫자로 바꾸는 것. 그럴 때 그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값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바꿔놓은 값.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할 때 다루는 숫자들은 전부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숫자 하나하나, 그래서 그 세 개의 별량, A, B, C, 이것의 평균이 무기될 때 A, B, C, 10, 12의 평균은 무엇이 될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통합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A, B, C 셋의 평균이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 B, C를 더한 것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18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평균이 6인데 3개니까 3, 6, 18. 알겠지? 그러면 여기 A, B, C, 10, 12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총합을 구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18 더하기 10 더하기 12가 돼서 40이 되니까 그럼 이건 5개의 합이 40이잖아. 그래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 문제가 나오면 평균으로 생각하지 말고 총합을 거쳐서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 3-2번. 자, 다음 자료는 두 야구팀 AB의 타자들이 한 달 동안 친 안타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자, A팀은 4, 9, 8, 7, 6이고, 자, B는 7, 5, 9, 8, 9. 자, 이렇게 될 때, A팀의 중앙값을 X, B팀의 중앙값을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A팀, B팀을 크기 순서로 다시 써야 되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4, 6, 7, 8, 9. 그러니까 중앙값이 7이 되고 B는 5, 7, 8, 9 보니까 중앙값이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하면은 15.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78페이지 4-2번. 다음 자료의 평균과 회 빈값이 같다면 x는 얼마일까요? 자, 98, 11, x 868.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죠. 그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봅시다. 그러면 6, 8, 8, 8, 9, 11,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6, 9, 11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8은 3번 나오게 되고 다른 수는 최대 2번밖에 안 나오니까 최빈 값은 8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평균도 8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자료가 몇 개냐면 1, 2, 3, 4, 5, 6, 7. 7개예요. 7개의 평균이 8이라면 7개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56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문제를 평균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총합으로 바꾸면은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총합이 56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56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어. 그러면은 6 더하기 8, 3, 24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20. 거기다가 x를 더하면 56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게 30, 50이니까 x는 6.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페이지에 자, 이제 3포드와 이제 편차가 있는데 그 A반하고 B반하고 5명씩 있는데 수학시험 10점 만점짜리 수학시험을 봤어요. 10점, 10점. 그랬더니 A반이 평균이 7점이 나오고 B반이 평균이 7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평균이 똑같잖아. 그러면 A반하고 B반은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5명 점수를 보니까 A반은 5명이 전부 7점이야. 근데 B반은 4점, 4점, 7점, 10점, 10점. 이래가지고 평균이 7점이야. 그러면 A반하고 B반하고 성격이 비슷해? 다르죠? 어? 전혀 달라요. 어? 여기는 2명은 다 맞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2명은 반도 못 맞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성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성적이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평균이 이게 그 전체의 성질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그 평균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자료의 성질을 쉽게 잘 파악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 이 성질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그러면 통계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다시 숫자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성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옆에다가 말로 쓰지 말고 여기는 성적이 고르다. 여기는 성적이 고르지 않다. 어? 그렇게 말로 쓰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숫자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포도예요. 자, 삼포도라는 것은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야.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 그래서 삼포도가 작으면 평균 주변에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평균하고 큰 차이가 안 나. 여기처럼. 전부 똑같아. 삼포도가 크면은 평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봐도 그 숫자만 딱 놓고 봐도 이 반은 아주 그냥 중구난방인데 또는 이 반은 애들이 다 비슷한데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 평균하고의 차이, 어? 그 평균하고의 차이가 모든 삼포도의 기초 자료가 돼요. 평균하고의 차이가 모든 삼포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초 자료가 뭐냐? 평균하고의 차이라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는 평균하고의 차이야.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평균에서 뺄 건지 평균을 뺄 건지 요걸 또 정해야 돼. 어?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것으로 정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B에서 이제 우리가 편차를 구해보면 그러면 얘는 편차가 얼마야? 여기 평균하고의 차이라고 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편차가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별량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값을 별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것을 편차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편차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7에서 7을 빼면 0이 되고 10에서 7을 빼면 3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편차가 양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 값이 평균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음수가 되었다는 것은 평균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지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아주 중요해. 플러스를 붙일 거냐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요것 때문에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편차를 구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3인데 그냥 3 써놓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고 외우라고 어떻게 정했냐면 변태평균. 알겠죠? 변태평균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고. 알았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자,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변평이다, 변평.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편차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편차의 합은 0이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냥 0이 돼요. 이러면은 이 삼포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삼포도라는 거는 평균 주변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평균을 구하면 0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평균을 구했을 때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0이 나오지 않도록, 어? 0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럼 0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표적인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절대값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곱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절대값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제곱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냥 이게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구해. 그러면은 여기 합이 얼마가 돼요? 여기 합이. 절대값을 해가지고 합을 구하면 얼마가 돼? 12가 나오잖아, 12가.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돼? 그러면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차 절대값의 평균, 어? 그게 2.4잖아, 지금. 편차 절대값의 평균. 그거를 삼포도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 편차. 이거는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이라고. 어? 삼포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오차가 많아요. 어, 그래서 평균 편차는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값 말고 뭐가 있다고? 절대값으로 그렇지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시켜가지고 그럼 편차를 제곱을 시키니까 99099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구해. 그럼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은 여기 합이 얼마야? 36 나오죠. 그거를 5로 나눠. 그럼 얼마가 나와? 7.2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산이라고 해요. 요거는 많이 사용해요. 이거 삼포도 중에 있는 거야. 삼포도 중에 삼포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걸 그걸 평균 편차라고 하는데 사용은 하지 않는다. 분산은 제곱을 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별량을 제곱의 평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서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편차를 다 제곱을 시킨 다음에 그걸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눠주면 돼. 편차 제곱을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삼포들. 알았지? 그래서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주변에 그 별량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그 각각의 개별적인 성적들이 평균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커버리면, 어, 점수들이 평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엄청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분산은, 분산이 별량 제곱이 아니지.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요. 어? 알았지?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라고 해요. 분산의 양의 제곱분. 그리고 절대값으로 양수로 바꾸는 평균 편차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80페이지 1번. 다음 자료에 평균이 주어질 때 편차를 구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자, 평균이 5인데, 자, 별량이 46528이에요. 그럴 때 편차를 구하시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편차가 얼마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1. 여기는 1, 0,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0이 됩니다. 자, 2번은 평균이 12예요. 그래서 10, 15, 8, 12, 20, 7. 자, 그러면은 여기는 편차가 그렇지. 네. 열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 마이너스 4, 0, 여기가 8, 그리고 7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편차의 합을 구하면 0이 나오죠. 자, 편차가 다음과 같아. 그럴 때 x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뭘 이용하냐면 편차의 합은 0이 된다.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3이 된다. 자, 2, 4, 마이너스 2, x, 3, 마이너스 5. 그러면 편차의 합은 0이 되니까, 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하면은 7 나오고, 4, 3 하면 7 나오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81페이지 1-2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 알았죠? 자, 니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평균이라고 하나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라 그래? 삼포도라 그래. 삼포도. 네, 틀렸어요.
자, 별량이 대표값에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가 작다. 어때요? 네,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을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을 빼나요? 그렇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이것이 되겠다. 자, 5회의 편차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뭔지 몰라요. 어, 그럴 때 이 5회째의 기록을 구하시오. 자, 평균은 15초야. 자, 그러면 편차의 합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0이 나오려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 이렇게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기록은 몇 초일까요? 평균이 15초면 여기 기록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별량을 구하려면 그냥 평균하고 편차하고 더하면은 그게 별량이 됩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여기 편차가 음수면은 이 별량 값이 편차보다 작다고. 알았지? 자, 1번. 아래표는 연순의 모든 학생 4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9, 7, 5, 7이야. 자, 그러면 1번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9 더하기 5가 14고 7 더하기 7도 14잖아. 그렇죠? 그래서 28을 4로 나누니까 평균은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편차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9, 7, 5, 7인데 자, 편차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지. 여기 있는 숫자에서 7을 빼줘야 돼. 그래서 2, 0,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하시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를 다 제곱을 해서 써줍니다. 그러면 4, 0, 4, 0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더하면은 8 나오니까 8을 4로 나눠서 분산은 2가 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거기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이 이게 지금 편차예요. 그럴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편차를 제곱을 하라고. 그러면 1, 0, 9, 1, 9. 그럼 이것의
평균을 구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분산이 돼요.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을 다 더하면은 20이 되지. 그래서 그걸 5로 나누면 분산은 4가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분산 4, 표준 편차 2. 2. 자, 지금 여기에 편차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러면 편차 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1, 4, 4, 16, 1, 4.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구해준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20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은 5, 5. 그러니까 30이지. 30을 6으로 나눠. 그래서 분산은 5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분산이 다 해요. 표준 편차는 계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분산이 일 다 해놓으면은 그 앞에다가 루트 딱 씌워놓고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계산은 전부 분산이 다 한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붙이면 그게 표준 편차다. 알겠죠? 음. 자, 아래 자료는 정진의 반 6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 평균이 14분이라면 다음은 뭘까요? 자, 17, 15, 20, X, 14구.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6개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요? 88. 그렇지. 여기 평균에다가 6개를 곱하면 통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또 80차가 나온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균 문제는 통합으로 접근을 하면 쉽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더하면 32고, 이렇게 더하면 23이고, 이렇게 더하면 43네. 그러면 32에다가 43을 더하니까 75 더하기 x가 84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x는 얼마야? 5가 되죠. 자, 그래서 1번 x는 9예요. 그럼 이제 이게 9가 됐어. 이제 여기에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초 자료가 편차야. 그래서 일단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별량 빼기 평균. 그럼 여기서는 편차가 얼마냐면 3이 되고 1이 되고 6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0이 되고 9에서 14를 빼면은 또 마이너스 5.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지 점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지금 똑바로 되고 있다,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9, 1, 36, 25, 0,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분산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쭉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10이라서 46에다가 50이니까 96이죠. 그래서 96을 6으로 나누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16이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렇죠. 루트 16이니까 4. 이렇게 답을 구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2번을 봅시다. 자, 1반과 2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평균이 거의 다 똑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여기는 2.1이고 여기는 1.9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더 몰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 평균이 같으면 우수한 정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으면은 더 우수하다고 하는 거야. 평균이 낮으면 더 열등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평균이 같으면 우수한 정도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더 크면은 더 들쑥날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작으면 분포가 더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일반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 있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개별 점수에 대한 예측은 다 틀린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개별 점수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어. 어,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두 반의 전체 평균은 68점이다. 어때요? 맞아요. 요 1반, 2반의 전체 평균을 구해도 평균이 같으면 전체 평균이 안 변해요. 그래서 68점이 맞습니다. 2번. 2반의 분산이 1반의 분산보다 작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산은 여기는 지금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 편차를 제곱시키면 분산이 되는 거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치우면 표준 편차가 되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제곱을 해도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반의 분산이 1반의 분산보다 작다. 맞습니다. 3번 2반의 성적이 1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평균이 같으면 우수한 정도는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평균이 차이가 나면 그 높은 게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이 같으니까 어느 반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없어요. 4번. 1반이 2반보다 고르다. 그렇지. 산포도가 작을수록 더 고르단 말이야. 그래서 2반이 더 고른 거예요. 자, 5번. 일반의 산포도가 2반의 산포도보다 크다. 맞죠? 네,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를 산포도라고 하니까 일반이 산포도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지문 같은 거 보내주고. 아니, 지문, 자, 산정도는 뭐냐면은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두 별량의 순서쌍을 그려놓은 그림이야.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별량의 순서쌍을 그려놓은 그림.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키가 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키가 작으면 몸무게가 작게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지? 키하고 몸무게는 그럴 때 그러면 키하고 몸무게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 키, 몸무게.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 키가 작으면 몸무게가 작게 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어? 양의 상관관계.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산의 높이와 온도. 자, 산이 높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낮아지지. 산이 낮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으면은 온도가 낮고 낮으면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두 별량의 순서쌍을 점을 찍기만 해도 우리가 두 별량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별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찍어 놓은 그림을 상점도라고 한다고. 두 별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찍어 놓은 그림을 산점도라고 해.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 자, 둘 사이에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오냐면 그냥 원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반듯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반듯하게 나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또는 그냥 전체적으로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부정형으로 흩어져 있어도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양의 상관관계, 내려올 때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이제 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도 이게 더 좁은 면에 이렇게 찍어지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 하고 넓은 면에 찍어지면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폭이 좁으면 강한 양, 폭이 넓으면 약한 양.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지. 좁으면은, 이 상관관계가, 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확실하게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버린다. 그게 이제 그 집단에서는 딱 들어맞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산점도 그림을 그려보자.
자, 요거를 나타내줘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순서상을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1에 240이야. 그럼 161에 240. 자, 여기 점 찍고요. 자, 그 다음에 170에 260. 그러면 170에 260. 자, 여기다가 점 찍고요. 아니, 이걸 보고 찍으면은, 그거 너 어떻게 봐? 그냥 거기 있는 거 보고 찍으라고. 그 다음에 165에 250다. 165에 254. 여기네. 자, 그 다음에 158에 240. 158에 240. 자, 이 찍고. 그 다음에 156에 242. 156에 242.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162에 250. 162에 250.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172에 258, 172에 258.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168에 256, 168에 256. 자,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료가 8개야. 그래서 이게 점도 8개가 돼야 돼요. 1, 2, 3, 4, 5, 6, 7, 8, 8개. 잘 찍었네요. 원래 삼전도를 이렇게 찍습니다. 여덟 개 맞아? 아, 그래? 개수를 세봐. 자, 됐나요? 어. 아니,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어.
자, 네, 15명의 과학하고 수학 성적이에요. 자, 1번.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일까요? 자, 그러면 수학이 75점이면 여기가 수학 75점 선이야. 요 이상이니까 이쪽이라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9명이 되겠다. 알겠지? 자, 2번. 과학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럼 여기가 과학이에요. 과학 80점이면 여기에요. 요 이상이니까 요 위쪽이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8명이 되겠다. 자, 3번. 수학은 75점 이상이고, 수학은 75점 이상. 과학은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러면은 두 개가 다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학생을 말하겠다. 그러면 1, 2, 3, 4, 5, 6, 6명. 자,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아, 자, 21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명의 1차, 2차 성적 분포입니다. 자, 이럴 때, 2차 1차 성적과 2차 성적의 총점이 30점 이상인 학생들, 자, 1차, 2차 총점이 30점 이상인 학생들의 2차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알겠지? 그러면 1차, 2차의 총점이 30점이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값이 몇 점, 몇 점이면은 총점이 30점이나 15, 15죠? 그러면 15, 15가 어디 가냐면 15, 15. 여기 있어요, 여기. 알겠지? 그럼 여기서 16, 14가 돼도 총점이 30이 되지. 자, 17, 13이 돼도 총점이 30점이죠. 그래서 총점이 30점이 되는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점 이상이 돼야 돼. 총점이 30점 이상. 그러면 4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4명의 2차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2차 점수들을 쭉 적어봐요. 이 4명의 2차 점수. 그럼 여기는 19, 여기는 18, 여기는 16, 15 이렇게 되는 거야. 19, 18, 16, 15. 알겠지?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해라. 그런 얘기야. 그럼 평균을 구하면은 여기 34, 여기 34예요. 그러니까 68을 4로 나눠. 그래서 17점.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이런 산점도에서 이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 학생이 몇 퍼센트에 들어가느냐? 네, 이런 게 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87페이지. 자,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양,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무를 써 넣으세요. 자, 1번. 통합거리와 통합시간. 통합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 맞죠? 자, 2번. 지능지수와 머리카락은 상관이. 그래, 그러면 무라고 해야지.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와 산소량은 높아지면 산소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자,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다. 자, 아, 1번. 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뭔가요? 기억이죠. 자, 2번.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뭔가요? 기억이죠. 자, 3번.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이죠. 늘 마지막 페이지. 자, 3-2번. 다음 중 두 별량을 XY로 하여 XY 사이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음의 상관관계지. 그러니까 한쪽이 숫자가 커지면 다른 쪽은 숫자가 작아지는 관계야. 자, 키와 몸무게는 뭔가요? 양이죠, 양. 자, 독서량과 국어 성적은 뭘까요? 양이죠. 자, 3번. 석유 생산량과 가격은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자, 4번.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은 뭐 관계가 없겠죠. 자, 주행거리와 휘발유 소모량은 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음의 상관관계니까 3번이 답이 된다. 자, 그 우리가 그러니까 멀리뛰기를 한다고 해. 멀리뛰기. 자, 멀리뛰기는 숫자가 커지면은 잘하는 거야. 작아지면 잘하는 거야. 커지면 잘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게 100m 달리기 기록을 한다 그래.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숫자가 커지면 잘하는 거야. 작아지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달리기 기록. 그렇지. 달리기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멀리 뛰기를 잘하는 애가 100m 달리기를 잘해 못해? 잘하겠지? 잘하면 숫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멀리 뛰기를 잘하는 애가 100m 달리기는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멀리 뛰기를 못하는 애는 100m 달리기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B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애가 있고 D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C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 B하고 D는 어? 그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어? 그래서 D는 멀리 뛰기 잘하죠. 달리기 기록도 좋아요. B는 멀리 뛰기 못해요. 요거밖에 못 뛰어. D는 이만큼 뛸 때, 어? 그러면 달리기도 못해요. 속력이 느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A는 어떻게 됐냐? A는 멀리 뛰기 잘해. 근데 속력은 왜 달리기를 못해? 그 다음에 C는 멀리 뛰기 못해. 근데 달리기는 잘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A하고 C는 좀 비정상인 거야.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죠. 자, 기억. 멀리 뛰기 기록과 달리기 기록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어때요? 어? 맞았죠? 자, A는 멀리 뛰기와 달리기를 모두 못하나요? 아니죠. A는 멀리 뛰기는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야. 둘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못하는 애는 B예요. B는 둘 다 못해요. B는 멀리 뛰기, 달리기를 모두 잘한다. 틀렸죠? 그렇지. 자, 니을은 D는 C보다 멀리 뛰기를 잘한다. 맞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을이 되겠다. 자,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같은 학생, 그러면은 여기 20, 20, 30, 30, 40, 40이야. 그래서 여기 이 선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기록이 같은 학생이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같은 학생은 5명이 된다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기록이 같은 학생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랫부분이 있고 왼쪽 윗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 아래가 1차에 가깝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차가 점수가 높은 거야. 그다음 여기는 2차가 점수가 높은 거야. 그래서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1차랑 친한 애들이고 여기는 2차랑 친한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2차보다 1차가 좋은 학생. 1차가 좋은 학생은 여기 뒤에 보선요. 자, 그 다음에 1차, 2차가 모두 50개 이상인 학생. 그러면 둘 다 5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자, 1차에서 50, 그럼 1차에서 50, 딱 하면 그래요. 50개 이상이니까 50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에서 50은 여기에요. 그럼 1차가 모두 50개 이상인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경계선에 걸려있는 사람까지 포함돼요. 그건 몇 명이냐면 1, 2, 3, 4, 5, 6, 7, 8, 8명이야. 그럼 이 8명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렇지. 전체가 16명이니까 16분의 8 곱하기 100. 그래서 50%.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